이번 영상은 여행 5일차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바이크 출국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는 건데요. 이 모텔에서 부산항까지 그나마 가까워서 다행이었습니다. 어제 미리 도착하길 잘했습니다. 이 모텔 1층에 가니까 전자레인지와 커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커피 한 잔 뽑고 어제 저녁에 구입해 놓았던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밥이 보기엔 또 이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진은 어제 저녁에 충전을 시켜놓은 배터리들입니다. 샤오미 멀티탭을 2개 챙겨왔고요. 밤에는 충전을 시켜놓고 잤습니다. 각종 보조 배터리와 카메라 배터리, 액션캠, 노트북, 핸드폰 등등입니다. 퇴실 시간이 되자 밖에 비가 조금은 그쳤습니다. 나가기 전에 혹시 방에 두고 가는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날은 비가 와서 운동화 대신 아쿠아 슈즈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부산에 오니까 많이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스쿠터에 도착해서 짐을 실었습니다. 짐을 쌀 때는 분리해서 싸는 게 좋은데요. 저는 숙박할 때의 짐이랑 캠핑할 때의 짐으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숙박할 때의 짐은 배낭과 크로스백이고요. 그래서 숙박할 때는 저 2개의 가방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도 그 2개의 가방만 그대로 실으면 되고요. 이따가 배 탈 때도 마찬가지로 배는 곧 숙박이기 때문에 그 크로스백이랑 배낭만 2개만 챙기고 배에 탈 거고 나머지는 스쿠터에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짐을 다 싣고 드디어 부산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모텔에서 부산항까지 내비를 찍어보니까 거리로는 한 10km 정도, 시간으로는 2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원래 시간이 남으면 부산 구경을 좀 할 계획이었는데 이날은 비가 와서 그냥 스쿠터를 탈 수가 없으니까 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름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비가 올 때는 스쿠터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부산항에 오후 4시까지 가야 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배 타는 것은 늦어도 오후 4시까지는 도착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오후 3시까지 가야 합니다. 오후 3시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달렸습니다. 오 12시에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나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분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여행자 분이셨는데 이미 여러 번 일본 여행을 하셨던 베테랑 여행자셨습니다. 그분이 감사하게도 어리버리한 바이크 초보자인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일본의 좋은 지역들도 추천해 주시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나 일본에서 운전하는 방법, 기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지금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분과 대화를 마치고 스쿠터를 한쪽에 주차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산항은 새로 지었는지 깨끗한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티켓을 구입하러 부관에리 창구로 찾아갔는데 접수는 오후 1시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짐 정리를 했습니다. 짐 정리를 하면서 아까 그 여행자분과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짐을 잘 꾸몄다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제가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뒤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이분의 것이었는데요. 이분은 내일 떠날 예정이셨고 오토바이만 미리 이곳에 가져다 놓은 거였습니다. 오후 1시에 맞춰서 티켓을 구입하러 왔습니다. 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요. 이륜차 출국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부관 해리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그 후에 이곳에 와서 예약 내역을 확인한 후에 티켓을 구입하는 과정입니다. 네, 고객님은 한 분이시고 바이크 가져가시는 편 맞으시고요. 네, 뒤쪽 테이블에 보시면 승선 신청서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여권 준비해 주십시오. 승선 신청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머물 호텔 주소를 적어서 내야 되는데 저는 첫날 호텔을 예약해 두었기 때문에 그곳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왕복 티켓을 받습니다. 사람과 이륜차 포함해서 기본 37만 원인데요. 저는 방을 업그레이드해서 10만 원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47만 원에 유류 할증료가 5천 원이 붙어서 총 47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세관 수속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이곳에 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티켓에 보면은 티켓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티켓을 받은 시간이 오후 1시 반 정도였고요. 오후 3시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서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스쿠터는 그냥 두고 걸어서 간 곳이 초량 밀면이라는 곳인데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4,000원에 맛있게 밀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부산항으로 다시 걸어서 오는 길에 오토바이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여행자분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일본으로 가는 여행자분이셨습니다. 오후 3시에 맞춰서 부관에리 창구로 가니까 남자 직원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안내를 해주시는 건데요. 여행하시는 분은 저랑 어떤 또 다른 남자분 두 사람만 일본으로 바이크를 가지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 스쿠터를 가지고 검사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검사장은 부산항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데요. 거기로 스쿠터를 걸고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여행자분과 인사를 했는데 아까 그 오다가 봤던 바이크의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바이크 보고 인사도 하고 여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분은 3달 정도 일본에서 여행을 할 계획이시고 게스트하우스 위주로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여러 번 그 모토 캠핑을 해보신 베테랑 여행자분이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짐이 많지 않고 상당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실어져 있었습니다. 피난보탈일산 저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검사는 크게 2가지를 받는데요. 서류 검사랑 그 다음에 진 검사를 받습니다. 안내해주는 남자 직원분이 옆에서 계속 붙어서 함께 하니까요. 어렵지 않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는 예약할 때 부관해리에서 미리 알려주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짐 검사는 바이크에 실린 짐을 다 내려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데요. 분리가 안 되는 짐들은 직원분이 나오셔서 가방을 이제 열어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직원분이 눈으로 검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짐 검사랑 서류 검사가 통과가 되면은 스쿠터를 선착장에 각자 갖다 놓게 되고 그러면은 바이크 수속은 끝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랑 배에 탈 때
우리도 같이 타고 따로 이제 배에서 내려서 스쿠터를 운전한 다음에 배에다가 직접 실으면은 끝입니다. 3시부터 시작된 검사는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 승선은 오후 6시부터이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어서 뭐 전화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6시쯤부터 승선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출국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짐 가방 같은 거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여권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출국을 합니다. 배 탈 때 티켓을 보여주고 안내 데스크에서 열쇠를 받아서 예약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본 37만 원에 제공되는 방은 여러 명이 함께 자는 방인데 저는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인실을 혼자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짐도 많고 충전해야 할 것들도 많아서 혼자 쓰는 방을 선택했는데요. 예전에 도보 여행 때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늦게까지 안 자고 술 먹고 막 고스톱 치고 그래가지고 잠을 잘 못 잤던, 그리고 다음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친구랑 둘이서 갔었고 지금은 혼자 있다 보니까 배낭을 두고 배 안을 막 돌아다니기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뭐 씻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일본 가기 전에 그 노트북이나 드론 같은 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혼자 쓰는 방을 선택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다음에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에서 짐을 풀고 이곳저곳 술 구경을 했습니다. 일곱 시쯤에 바이크 주인은 안내 데스크로 오라는 방송이 나오는데요. 그때 안내 데스크로 가게 되면 그 직원을 따라서 배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스쿠터를 운전해서 배에다가 실으면은 끝입니다. 7시쯤에 안내 방송이 나올 때 만약에 배 안에 없고 배 바깥쪽에 구경을 하고 있으면은 방송이 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일본으로 가기로 한 그 한국인 여행자분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직원이 먼저 가라고 안내를 했었는데요. 가급적 7시 전후로는 배 안쪽에 실내에 있는 게 좋습니다. 운전을 해서 스쿠터를 싣고 또 다른 한국인 여행자분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끈으로 바이크를 묶어 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숙소로 방으로 올라가면은 끝입니다. 이 한국인 여행자분이랑 이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해서 그분과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